자, 저희 이제 유동자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 우리 밑줄친 부분 아래에 하나 더 밑줄 좀 같이 그을게요. 유동자산 부분에서 네 번째 줄. 그러나 1년을 초과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현금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원칙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나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현금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뭐다?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 문구로 하나 나올 법한 부분이에요. 시험 문제 중에서 하나의 문구로 나올 법한 문제인데, 자, OX 듣고 맞춰보세요. 1년을 초과하여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OX 다시 1년을 초과하여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OX X죠. 자,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현금화할 수 있으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 예외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은 정상적인 영업주기란 뭐냐? 정상적인 영업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물건 사서 만들어가지고 파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재료 구입부터 어디까지? 대금 회수, 물건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는 시점까지를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해요. 이 기간 동안 현금화할 수 있으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해라. 어떤 경우?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현금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으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해라 라는 거 체크하시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유동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볼게요. 자, 첫 번째 뭐? 당좌자산. 당좌자산이란 뭐냐? 밑줄 먼저 긋고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줄, 당좌자산이란 유동자산 중 재무상태표 1로부터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매출 채권 등이 있다. 자, 우리 책 보시면 재무상태표 1로부터 이런 용어들이 자꾸 나와요. 재무상태표 1, 결산 종료일, 회계 기간 종료일, 이런 용어 나오죠. 다 동일한 의미예요. 언제 기준이다? 만약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회계 기간이다 라고 하면 동일하게 12월 31일이 해당 일자를 말해요. 책마다 재무상태표일, 결산총료일, 회계기간 종료일 달리 쓰는 경우도 있는데 다 동일한 의미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 세 가지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재무상태표 1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매출채권 등이 당좌자산으로 분류받는다. 거의 당좌자산은 현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자, 하나하나 보시면 양가로 1번의 현금은 당연히 바로 현금이니까 현금성 자산, 당좌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그럼 현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회계를 배우기 전에는 현금은 실제적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돈, 현금이라고 생각하지만 회계에서는 그 외에도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중에 극히 유동성이 높은 것들은 다 현금으로 분류를 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자, 두 번째 줄부터 좀 묶을게요. 현금은 지폐나 동전인 통화와 타인 발행 당좌수표 등 통화 대용 증권, 보통 예금, 당좌 예금 등 요급을 예금으로 구성이 된다. 밑줄 그시고 그 아래까지 우편한 증서, 송금한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등은
현금으로 분류가 된다. 자, 무슨 소리냐? 뭐 요구불예금은 뭐고 통화대용증권 뭐고 우편한 증서 뭐냐?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자,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얘는 이제 지울게요.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뭐냐? 얘는 수표를 발행한 사람과 지급하는 사람이 다른 수표를 말해요. 얘는 수표를 발행한 발행인과 얘를 지급하는 지급인이 다른 수표를 말해요. 발행은 A에서 했는데 이 수표에 대한 현금 지급은 B가 해라 라고 하는 게 타인 발행 당좌 수표를 말하고, 이는 바로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현금으로 분류를 해라 라는 거고, 끝에 보시면 요구불 예금. 요구불 예금에는 보통 예금, 당좌 예금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보통 예금 등. 얘는 뭐냐?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고 바로 지급해야 하는 예금을 말해요. 요구를 하면 거절할 수 없는 예금을 말해요. 요구 불 예금. 그 중에는 보통 예금. 우리가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 찾을 때 거절 당하나요? 뭐 저당 잡힌 경우나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은 요구불 예금으로서 현금으로 분류가 되고, 그 아래 보시면 우편한 증서라는 뭐냐? 우편한 증서는 좀 용어가 생소하시죠?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우편한 증서는 뭐냐? 내가 우체국에 가서 돈을 들고 우체국에 가서 이거 다른 사람한테 지급해줘라고 증서 발행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현금이랑 현금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요. 그러면은 A가 우체국에 가서 현금을 들고 우체국에 가서 야, 이거 돈 지급할 수 있는 증서로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우체국이 그 가져간 돈만큼 환증서를 발행해줘요. 환증서. 환증서를 발행해주면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A가 요청을 한 거예요. 이거 B한테 지급해줘. B한테만 지급을 하는 증서를 만들어줘. 그럼 B는 이 증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야, 이거 현금으로 바꿔줘. 이러는 거예요. A 돈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환증서를 받은 다음 이 환증서를 B가 받아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바꿔주는 증서를 말해요. 즉 현금과 동일하죠. 이 부분을 우편한 증서라고 하고, 뭐 어려움 없으시죠? 각각의 의미니까. 그 뒤에 보시면 배당금 지급 통지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는 뭐냐? 우리 배당금 지급 통지표. 우리 주식 가지고 있죠, 주식. 주식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주식 가지고 있으면 뭐 나와요? 정기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그쵸? 배당 나오죠, 배당. 이렇게 배당이 나오면 배당금 지급 통지표가 집으로 와요. 그럼 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배당이 발생되면 이 배당금 지급 통지표 가지고 가서 야, 이거 돈으로 바꿔줘. 배당 받았으니까 이 증서 가지고 가서 배당금 받았어. 이거 현금으로 바꿔줘. 라고 하는 증서를 말해요.
얘도 어찌 보면 우편한 증서와 동일하죠. 돈 달라는 표, 증서니까 그거를 의미하고, 우리 끝에다가 요것만 하나 좀 써놓을게요. 책에 내용이 없어서 우표나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현금이다 아니다? 현금이 아니다. 현금으로 통용될 수 없으니까 우표 가지고 우리 돈 달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쵸? 우표랑 수입인지에 대해서는 우표의 개념이니까 현금으로 분류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현금 양가로 1번 끝에다가 써 놓으세요. 우표 수입인지는 현금이 아니다. 현금으로 분류할 수 없다라는 거. 자, 두 번째, 현금성 자산.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과 거의 유사하다. 현금과 유사한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해라. 어떤 경우가 있느냐? 책 보시면 12페이지 맨 아래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위해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떤 경우? 밑줄을 그을게요. 동그라미 1. 유동성이 매우 높은 투자 자산으로서. 동그라미 2.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 용이. 동그라미 3.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으며.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으며. 동그라미 4. 만기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산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다. 되셨죠? 이 조건은 우리 4개죠. 우리 시험 사지선이란 말이에요. 출제자가 4개, 좋은 문제 맞아요, 아니에요? 그쵸? 4개 중에 하나 틀리게 되고, 다음 현금성 자산의 요건 중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라고 낼 수가 있죠. 그러니 이 부분은 1번부터 4번까지 묶어두시고 별표 하나 쳐두시고, 현금성 자산의 예로는 다음과 같다. 나온 3가지는 뒤에 문제 풀면서 같이 보실게요. 자, 우리 현금과 현금성 자산에서 배웠으니까 회계 처리를 통해 어떻게 회계를, 즉 복식 보기를 할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회계 처리까지 보시면서 공부를 해볼게요. 회계 처리 반복은, 여러분, 회계 처리는 처음 우리 시험 공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회계 처리는 반복해야 돼요. 왜냐? 회계 처리는 우리 실무 시험에서도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공부예요. 회계 처리가 안 되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 결산 이런 거 하나도 못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회계 처리를 좀 등한시해요. 처음에는 이제 어려우니까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회계 처리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루에 5문제씩 반복해서, 우리 영어 단어를 외울 때도 하루에 5문제씩, 5개씩 외우자고, 5개씩 외우면 뭐 한 달이면 몇 개요? 그죠? 150개죠. 150개 외우니까 그런 식으로 해라. 우리 회계도 동일해요. 하루에 5개씩 회계 처리 하는 습관 좀 가져주세요. 알겠죠? 자, 우리 예제 문제 볼게요.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하시오. 이제 우리 수많은 거래를 회계 처리할 거죠. 자, 1번부터 같이 보실게요. 1번. 2월 12일 날 고시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 100만 원을 당좌 예금에 입금하였다. 당좌 거래 계약 체결하고 현금으로 100만 원 입금했다. 내가 현금 가지고 있는 거 은행 가서 예금 가입한 거예요. 우리 평상시에 일어나는 거래죠. 1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은행 가서 거래 예금 가입한 거예요. 자, 2월 12일 제 생일이에요. 제가 문제를 만들다가 날짜를 쓰는 경우들은 거의 저랑 관련되어 있는 날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요. 자, 2월 12일 날 100만 원 현금 가지고
예금 가입했다. 그럼 내 수중에 현금, 자산 100만 원 있었는데 없어졌죠. 없어진 게 아니라 보통 예금 가입한 건데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 100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럼 현금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의 감소. 100만 원 현금 자산의 감소. 차변, 대변. 그렇죠. 자산의 감소는 기분 나쁘니까 차변. 대변이죠, 대변. 죄송해요. 다시. 현금 감소하니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면 대변. 자산과 부채의 방은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이니까 현금 자산의 감소. 감소하면서 새로운 자산이 생겼죠. 뭐? 당좌 거래 계약 체결했으니까 당좌 예금이 새로운 자산으로 된 거죠. 우리 통장 하나 생긴 거잖아요. 통장이. 그럼 당좌 예금 통장이 하나 생겼으니까 자산이 증가했죠. 자산의 증가는 기분 좋으니까 차변. 당좌 예금. 자산의 증가. 그래서 자산의 감소 현금 100만 원 기분 나쁘니까 대변. 자산의 증가 당좌 예금 증가했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차변 100만 원 됐고. 두 번째. 6월 14일 날 문전 상사로부터 원재료 50만 원을 매입하고 당좌 수표로 발행하여 대금 지급했다. 우리 물건 만들려고 원재료 샀는데 당좌 예금에서 계좌이체 해준 거예요. 당좌 수표 발행해서 당좌 수표로 줬다. 문제 2번. 6월 14일 날 이제 날짜는 생략할게요. 차변, 대변. 자, 우리 물건 샀죠? 원재료 샀으니까 원재료 자산이죠. 물건 만들 거니까 자산의 증가. 원재료 자산의 증가 어디? 차변이죠. 자산의 증가니까 기분 좋으니까 원재료 금액 50만 원. 대변에 우리 뭘로 지급했어요? 당좌 수표. 당좌 수표로 지급했으니까 당좌 수표는 뭐냐? 예금 안에 있는 금액을 한도로 수표를 발행한 거예요. 즉 당좌 예금에서 지급했다고 보면 돼요. 당좌 예금 안에서 금액을 한도로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한 거예요. 즉 당좌 예금에서 지급했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당좌 수표로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 건 당좌 예금에서 지급을 했다라고 여기시면 돼요. 당좌 예금 우리 통장에서 50만 원 빠져나갔어요. 자산 감소했죠. 우리 통장에서 50만 원 빠져나갔으니까 자산 감소했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태변. 금액은 50만 원. 당좌 예금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 새로운 원재료 자산 증가니까 차변. 여기까지 되셨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차변, 대변 따라오시고. 마지막으로 3번. 10월 4일 연희상회에 제품 80만 원을 매출하고 25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로 받았다. 자, 주의하실 게 회계 처리하면서 좀 주의할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연희상사의 제품 80만 원 매출하고 25만 원은 현금 받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로 받았다. 그럼 이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 처리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자, 제품 매출했으니까 제품 매출이 발생했죠. 매출은 수익이에요, 수익. 수익이 발생했으면 뭐예요? 수익과 비용은 얘네들은 약간 변태적이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어디? 대변. 그래. 제품 매출이 발생했다. 수익의 증가로 얘는 변태적이라 대변해. 얼마? 80만 원. 80만 원 증가했는데 수익이 증가하니까 변태적이라 대변. 인데 제가 위에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현금 25만 원 들어왔으니까 우선 자산의 증가 현금 있겠구나. 얼마?
25만 원.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인 거 아시고. 그럼 나머지 얼마예요? 55만 원은 당좌 수표로 받았으니까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구나. 당좌 예금 증가 차변 55만 원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주의하실 게 이 수표는 누가 발행한 거예요? 타인, 다른 사람이 발행한 거예요. 누구야? 연희상회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연희상회에 우리가 연희상회에 물건을 팔았으니까 연희상회가 이 수표를 발행한 거예요.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뭐예요? 앞에서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어디에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쵸? 현금으로 구분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행한 수표는 당좌 예금으로 처리하지만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타인 발행 당좌 수표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결국 당좌 예금이 아니라 모두 현금 처리. 80만 원 현금으로 입금이 됐다. 자산의 증가 80만 원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주의하실 게 내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으로 처리하지만 타인이 발행한 수표,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이 아니라 뭐다? 현금이다 라는 거 체크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세 번째, 은행 계정 조정. 은행 계정 조정은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성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저라면 제가 이번에 언급해 드리고 잘 보진 않을 거예요. 마지막에 시험에 접근해서 한번 훑고 지나가는 정도지 여기를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저라면 아예 X 쳐놓고 안 볼 건데 우리는 또 시험 보는 수험생 입장이니까 아예 안 볼 수는 없고 좀 중요성이 낮으니까 좀 체크를 해 주시고 내용은 보고 가실게요. 은행 계정 조정이란 뭐냐? 쉽게 말해서 은행이 기록하고 있는 내 예금 계좌와 내가 관리하고 있는 예금 계좌 간에 금액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와 내가 관리하고 있는 계좌 간에 차액이 발생한다. 그럼 왜 차액이 발생하냐? 그거를 잡아보자 라는 게 은행 계정 조정이에요. 다시 우리 은행에서 관리하는 계좌와 우리 회사에서 관리하는 계좌 간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치하지 않으니 얘를 조정해 보자. 이 이유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자 라는 거예요. 자, 책 보시면 원인이 은행에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회사에 실수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입금했는데 은행에서 처리 안 할 수도 있고 은행에서는 입금 처리를 했는데 회사에서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 하나하나 볼게요. 그럼 은행 측 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입금 처리했는데 우리는 돈 입금하라고 줬는데 은행이 입금 처리 아직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입금을 했으나 은행이 입금 처리 안 한 거. 미기입 예금. 이런 경우 은행은 은행 잔액에 가산하면 되겠죠. 은행 잔액에 가산. 두 번째, 미결제 수표. 우리는 당좌 예금 안에서 수표를 발행해서 물건값으로 줬어요. 원재료 사오는데 당좌 수표 발행해서 줬어요. 그러면은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과 동일하다고 했죠. 그럼 당좌 예금에서 마이너스 시켜야 되는데 은행은 아직 마이너스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럼 미결제 수표 그럼 얘는 통장 잔액에서 플러스 시켜요, 마이너스 시켜요? 그렇죠. 마이너스 시켜야죠. 우리 회사는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는데 은행은 지금 마이너스 처리 안 한 거예요. 그러니 추가로 마이너스 처리해야겠죠. 은행 계좌에서. 이와 반대로 회사 측의 원인으로 차이가 나는 원인들 한번 볼게요. 뭐 있냐? 미통지 입금. 누가 우리 회사에 입금시켰어요. 우리 통장 계좌에 입금시켰는데 회사한테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는 입금 처리가 됐는데 회사한테는 얘기가 안 돼서 잠깐 차이가 발생했다. 미통지 예금. 자, 그럼 회사는 은행 계좌에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회사는 지금 플러스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회사 계좌에다가 플러스 시켜야겠죠. 뭐 어렵지 않죠, 이거는? 자, 두 번째, 이자 수익. 우리 통장 가지고 있으면 통장 정리하다 보면 이자 수익 얼마 찍히죠. 이거 이자 수익 발생할 때마다 우리한테 알려줘요? 안 알려주죠. 통장에서 결산할 때마다 이자 수익 발생되는 건데 은행은 결산해서 이자 수익을 발생시켰는데 우리 회사한테는 아직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럼 그 이자 수익만큼 차이가 발생하겠죠. 되시죠? 그럼 그만큼 차이가 발생할 테니 우리 회사 은행 우리 회사 계좌에다가 플러스 시켜요, 마이너스 시켜요? 그렇죠. 당연히 플러스 시켜야죠. 이자 수익 생기면은 통장 계좌 늘어나니까. 늘어나면 은행이 발생시킨 이자 수익만큼 우리도 플러스를 시켜야겠죠. 자, 세 번째. 부도수표. 부도수표는 뭐냐? 우리가 발행한 수표가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났어. 그러면은 우리 계좌에서 다시 부도수표는 우리가 받은 수표인데 부도가 난 수표예요. 그러면은 우리 돈 못 받죠. 그럼 은행 계좌에서 뭐해? 어떻게 해? 마이너스 시켰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도 회사 계좌에서 마이너스 시켜야겠죠. 부도 난 거니까. 이해되셨죠? 다시 부도 난 수표니까 이 돈 부도 난 수표만큼 마이너스가 되니 은행은 얘 마이너스 처리했을 거예요. 그럼 그만큼 이 부도 수표도 우리 회사에서 그 금액만큼 마이너스를 시켜야겠죠. 되셨죠? 부도가 나면 은행에서 먼저 알아요. 그거 기억하시고. 은행 수수료 네 번째. 은행 수수료. 은행에서 결제되면서 수수료가 발생되는 거 아시죠? 뭐 통지 수수료 또는 송금 수수료 이런 거 발생되면 은행에서는 자동으로 수수료 처리되는데 그만큼 회사에서는 자동 처리 안 되죠. 그러면은 그만큼 수수료 발생했으니 그만큼 마이너스 처리해줘라. 이렇게 은행 계좌와 회사 계좌가 안 맞을 때 조정해주는 것을 은행 계정 조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는 잘 안 나와요. 뭐 낼 게 없으니까 잘 안 나오는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중요성 떨어지니까. 단기 투자 자산. 단기 투자 자산은 우리 시험에서 좀 중요해요. 당좌 자산 부분 중에서 가장 출제율이 높다고 봐도 무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 자산에는 좀 별표를 치시고 내용 한번 밑줄 좀 그을게요. 단기 투자 자산이란 첫 번째 줄, 단기적 자금 운용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한다. 자, 우리 1년 자주 나오죠, 여기. 앞에서 어디 나왔어요? 그쵸.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 1년. 회계에서는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 1년. 장기와 단기를 나누는 기준도 1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 1년을 되게 좋아해요. 1년 또는 3개월 이런 식으로 기간을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왜냐? 기간을
기간에 대한 의미를 달리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내기 편하죠. 1년을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1년을 3개월로 낼 수도 있고 그러니 이렇게 기간 나오는 것들은 좀 주의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 투자 자산은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한다. 즉 반대로 만기가 1년 초과하여 발생되는 것은 장기 투자 자산이겠죠. 그렇죠. 넘어갈게요. 그럼 단기 투자 자산은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단기 금융상품, 단기 대여금, 단기 매매증권.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성이 높은 거 어떤 거?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에도 별표 치시고 저희 하나하나 좀 의미를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 세 개 중엔 단기 매매증권이 가장 출제가 많이 돼요. 단기 매매증권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실무에서도 거의 한 문제씩은 매번 출제가 된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별표 치시고 하나하나 볼게요. 자, 단기 금융상품 동그라미 1번. 단기 금융상품은 우리 말 그대로 우리 돈 벌면 저축하죠. 보통 예금은 요구불 예금이니까 그때그때 찾아서 쓰는 거고 적금 상품 같은 거 가입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그런 적금 상품, 정기 예금을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해요. 1년이 안 넘지만 1년 이내에 투자 목적으로 가입한 금융상품. 정기 예금, 정기 적금을 말하고 두 번째 줄 보고기간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단기 금융상품으로 한다라는 거. 1년 이내에 금융상품으로 분류를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단기 금융상품이라 한다. 거기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보고기간 말일, 보고기간 종료일, 결산 종료일 같은 말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넘어가요.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은 뭐 말 그대로 빌려준 돈이에요. 대여금. 이제 앞으로 우리는 대여금과 차입금, 내가 빌려준 돈은 대여금, 빌린 돈은 차입금. 이거 구분 우리 이제 회계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빌린 돈이랑 빌려준 돈, 대여금, 차입금 구분 지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빌려준 돈인데 단기, 즉 1년 이내, 1년 안에 갚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여금, 단기 대여금으로 분류를 하고 얘는 단기 투자 자산 안에 속해 있다. 되셨죠? 우리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유동자산에서 당좌 자산 중에 단기 투자 자산 배우고 있죠? 그 중에 단기 대여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단기 대여금도 어디? 그렇죠? 당좌 자산에 속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예제 문제는 같이 한번 볼게요. 예제 문제 보시고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예제 문제 3월 2일 날 우리 14페이지 하고 있어요. 14페이지 예제 문제 3월 2일 고시은행에 정기예금 100만 원에 가입하고 만기는 9개월 100만 원에 가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대차하였다. 자, 예제 1번. 보통 예금에 있던 돈을 우리 이제 그냥 가지고 있기 좀 이자율이 적으니 좀 예금에 가입하자. 만기 언제? 9개월짜리로 얼마짜리? 100만 원. 자, 그러면은 보통 예금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그렇죠. 감소했죠. 보통 예금 없애면서 다른 금융상품 가입한 거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보통 예금은 100만 원 감소할 거예요. 보통 예금은 뭐예요? 그렇죠. 자산이죠. 자산. 그러면 자산의 감소. 기분 나쁘죠? 그러면 대변. 보통 예금 감소. 대변. 얼마? 100만 원. 자산의 감소 일어나면서 대변 왔고 얘가 뭘로 바뀌었어요? 단기 금융상품 중 뭐? 정기예금 자산의 증가 다른 금융상품
예금으로 자산이 생겼죠. 그러니 자산의 증가, 정기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차변 금액은 동일하게 100만 원. 얘도 동일하게 자산의 증가. 결국 보통 예금이 정기예금으로 간 거죠. 대체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4월 1일 문정상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50만 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고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 주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보통 예금에서 50만 원 빼가지고 누구한테? 문정상사한테 빌려준 거예요. 50만 원. 몇 개월? 6개월까지 6개월 이내에 갚아라 라고 하고 돈을 빌려줬어요. 50만 원. 그럼 우리 회사 통장에서 50만 원 나갔죠. 그럼 보통 예금에서 50만 원 나갔으니 보통 예금 자산의 감소가 일어났겠구나. 이제 2번. 보통 예금 50만 원이 감소했을 테니 보통 예금 50만 원, 자산 50만 원만큼 감소했을 거다. 아, 기분 나빠. 어디? 그쵸, 대변. 보통 예금 얼마? 50만 원 감소하면서 이유는 보통 예금이라는 그쵸? 자산의 감소 일어났고 얘 이름이 뭐예요? 왜 빌려줬어? 왜 나갔어요? 그쵸? 돈 빌려준 거니까 6개월 안에 6개월이니 1년 안에 속하고 얘는 단기가 되겠구나. 단기로 빌려준 대여금,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 얘 나중에 받을 돈이죠. 받을 돈은 자산이에요. 자산의 증가, 차변. 금액은 50만 원. 나중에 받을 돈이니까 자산, 기분 좋으니 차변. 되셨죠? 기분 좋고 나쁨으로 우선은 자산과 부채 증가 감소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나중에는 당연히 자산 증가하면 차변이지, 자산 감소하면 대변이지 라고 느끼실 거고, 자산과 부채를 다 배우시고 나서 이제 회계에 좀 알겠다 라고 하면 제가 깊이 있게 왜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이고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인지 좀 유치를 떠나서 기본적인 원리, 이론에 의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 단기 투자 자산 중 단기 매매 증권은 좀 설명할 게 많으니까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